예,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뉴욕 증시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앞으로 이제 해주실 겁니다. 전처럼 기대를 하겠고요. 일단 미증시는 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잘 가고 있는데 뭐 실로 교수나 이런 쪽에서는 좀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S&P 500이 3,000선을 이제 넘으면서 이제 네. 마감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2014년 8월에 2,000선을 넘었었으니까요. 거의 5년이 조금 모자란 기간에 주가 지수는 다시 50%가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은 3대 지수가 모두 같이 사상 최고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미국 주식이 아주 강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초 위에 보면 나스닥이 24%가 정확히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17포인트, 그리고 S&P 500도 지금 거의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20.2%를 넘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맞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지난주에 중반 이후에 3,000포인트를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결국 넘게 된 것은 결국 두 가지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는 역시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미국에 의회에서 있었죠. 하원과 상원에 있었던 각각 제롬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 결국은 중립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면서 거의 이번 7월 30일, 31일 날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한 것이 기폭제가 됐죠. 사실 그 전 주말만 하더라도 고용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약간 아닐 수 있다라는 일부 우려가 있겠으나 이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겠으나 결국 CME 페드워치는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를 100%로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찌되었건 지금 전 세계에서 새롭게 주식 투자가 될까 어떤 기회를 찾는 측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이 여전히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기정사실입니다. 주요 국가의 기간별 금리를 국채 금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빨간 거는 한마디로 보면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스위스나 독일 이런 것들은 지금 1년짜리부터 30년까지 거의 다 그냥 그 마이너스 금리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제일 아래 미국만이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만이 어찌되었건 지금 기준금리가 전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만큼 선진국 이런 레벨에서 결국 이런 미국만한 곳은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머징 국가란 금리가 높은 나라도 있으나 일단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나 특징주를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 굳이 따지자면 헬스케어 섹터만이 1% 이상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존슨앤존슨 많이들 뉴스도 아마 해외 토픽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파우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 법무에서 정식으로 이제 형사 입건해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재가 되겠고요. 또 일루미나라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요. 제롬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런 대표주자인데요.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헬스케어 섹터가 지난 주말에 안 좋았던 것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섹터별로 안 좋았고요. 페이스북 주가는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물론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작년 8월, 9월에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히려 악재는 많았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목금 연일 소위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 네. 그리고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가상화폐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인가요? 미국에서 이틀 동안 아마 청문회가 있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저커버크도 나와서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재가 분명히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국은 작년 초부터 이슈가 됐었던 개인정보 데이터의 누출에 대해서 5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억 달러의 결국은 벌금을 합의한 것을 확정됐는데요. 일단 그 벌금 자체 규모는 엄청나고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인데 오히려 주식시장을 호재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소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이 주가를 오히려 좀 올려놨고요.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채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지표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강하다는 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한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는 뭐 지진이 나는 데니까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뉴욕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월가의 좀 분석가들 시각을 보면 다 좋은데 불안할 요인이 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이거다. 그게 이제 실적이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실적 델타 항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펩시가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서요.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번 주에 금융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소위 어닝 시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의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팩트셋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레피니티브 기준으로도 소폭의 마이너스로 좀 바뀌어가 있는데요. 이게 3월 말 한 달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5%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전망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린 것은 미국의 2분기의 이익의 추세입니다. 추이거든요. 이것은 이익 전망이 2분기 전망의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에서 하면 이익 조정 비율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가 한 62%, 아래가 38%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개 기업의 이익 전망이 기업 보고서가 새로 나왔는데 10개 중에 7개는 이익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자주 표현드리는데 이익 조정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주시장에 부담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른쪽 제일 끝은 S&P 500 전체 평균이 되겠고요. 딱 실제로 절반 이상이 이익 전망치가 그나마 높아지는 것은 필수 소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큰 재미가 없는 것이 미국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닝 시즌이 되면 그런 소위 우리가 어닝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다, 어닝의 컨센서스를 빗댔다, 아니면 쇼크했다, 충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컨센서스 대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50에서 60%는 못 맞추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을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나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요. 예, 어닝 쇼크는 그래서 지난 1분기도 그랬고 4분기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70%가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컨센서스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 3%지만 과거의 평균치를 대하면 그나마 소폭이나마 이익이 플러스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라만 되면.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익의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호재보다는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은 실러 교수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러 PR이 됐건 어디 PR이 됐건 간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그런 눈높이로 봤을 때 분명히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거는 상대적인 얘기고 그렇죠. 절대적인 얘기고 과거 다른 나라 대비 앞서 말씀드린 주요 국가들을 보면 물론 내가 주식이 싫다 무조건 나는 금만 갖고 가겠다 현금만 갖고 가겠다는 사람은 할 말이 없겠으나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미국이 그나마 지금 PR은 높지만 전체적인 다른 상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리한 것은 어찌 보면 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경기의 고점 논쟁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고 주가의 밸류에이션 논쟁도 있지만 강하게 가는 게 추세이고 또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아직 남아 있다는 그 모멘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종목 이야기 그동안 이제 특징주 크로스를 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비교하면서 볼까요? 네, 앞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페이스북을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11월 11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 싱글데이라고 그래서 알리바바의 쇼핑데이가 있는데요. 광군제, 광군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하나의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쇼핑데이가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보면 15일 새벽 0시부터 16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벌어지는 것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이제 막 시작됐고 이제 미리 선주문하고만 지금 그쪽에서는 상당히 부밍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직구하시는 분이 엄청 여기 관심돼 있고 네. 아마 검색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회사 측에서는 아마존은 특징상 프라임돼서 얼마가 팔렸는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얘기 안 하더라도 조사하는 기관이 또 잠정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그니션 원이라는 마케팅 서비스 조사 기업이 있는데요. 금년 프라임데이 매출의 지금 전망치를 61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대비 50%가 늘어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전부 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찌되었건 주가는 2,050달러가 사상 최고가인데요. 지금 2,010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바짝 근접해 있고요. 만약에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를 만약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위 흔히 해선 전통적인 빵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런 주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이제 아마존의 물건을 파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찾는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까지 해서 소위 플랫폼을 대구하는 것이 카페24거든요. 네. 근데 카페24는 주가는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서 좋다가 올해 들어서는 큰 재미없는데요. 어찌됐건 굳이 따지면 관련주가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적 매매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마존과 카페24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